태어난 모든 생명은 성장을 거쳐 마침내 노화라는 내리막길을 마주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속수무책으로 늙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운명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늙어버린 세포조차 다시 젊음의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준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며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의 오랜 꿈,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풀기 위해 7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전국을 누비는 한 과학자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의 한 대학 캠퍼스. 저희 제작진을 맞이한 박상철 박사는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노화와 직결된 생명의 근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노화, 즉 늙는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로부터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리를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늙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늙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 모릅니다. 노화 연구에만 30년 이상을 바친 박상철 박사. 그는 자신의 철학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그의 산책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평균 6,000보, 하루 최소 12,000보를 걷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그의 아침 산책길에는 작은 친구들도 함께합니다. 풀잎 위를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며 그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아침에 이렇게 걷다 보면 달팽이도 보고 새롭게 움직이는 생명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생명체가 저마다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달팽이의 수명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바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세상은 모르는 것투성이입니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히 걸음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말을 빌려 그는 이야기합니다. 뜻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에 넘쳐납니다. 광주 전남대학교, 서울의 국제백신연구소,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까지 그는 서울, 대구, 광주를 오가며 현여 못지않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고 나름의 영광입니다.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이처럼 세상이 여전히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연구실은 늘 후배 과학자들로 붐빕니다. 20년, 30년 전부터 그를 스승으로 모셔온 이들은 이제 각 분야의 중추적인 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연구와 삶에 대한 통찰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제가 했던 연구가 반드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최고는 언제나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후학들이 제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멀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의 연구는 실험실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박상철 박사 연구팀은 성장과 분열을 멈춘 늙은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처럼 되돌리는 인류의 꿈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 현미경을 통해 늙은 세포에 특정 약물을 처리하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됩니다. 분열을 멈췄던 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분열하며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ATM 키나아제 억제제라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이 물질이 세포 내의 라이소좀이라는 기관을 자극하고 활성화된 라이소좀이 다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결과적으로 세포 전체의 기능이 젊은 시절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세포 수준에서는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와 똑같이 회복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노화는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라는 기존의 통념에 거대한 균열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박상철 박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꿀 혁명적인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젊은 쥐와 늙은 쥐에게 똑같이 화학약품을 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도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늙은 쥐의 간이 더 심하게 손상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젊은 쥐의 간세포는 급격하게 죽어나갔지만 늙은 쥐의 간세포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늙은 세포가 외부의 유해한 자극에 대해 젊은 세포보다 훨씬 강한 저항력과 생존성을 보인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경적 자극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이 터득한 고도의 적응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노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그는 연구의 범위를 실험실 밖, 우리 삶의 현장으로 넓혔습니다. 1994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장수 노인들의 삶을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을 돌며 100세 이상 장수 노인 900여 명을 직접 만난 그는 또 한 번의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박사님의 머릿속에 있던 100세 노인의 모습은 숨을 겨우 쉬며 생명을 연명하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밭일을 하고 산을 넘어 친구를 만나러 가는 100세 노인들을 보며 그는 자신이 가졌던 노화에 대한 생각이 깊은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100세가 넘어도 저렇게 팔팔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노화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향하는 절망적인 과정이 아니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당뇨, 콜레스테롤 등 모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생 유지해온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 습관, 특히 식단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흔히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이나 오키나와 식단과 달리 우리의 장수 노인들은 올리브 오일이나 와인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밥상 위에는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상철 박사의 연구팀은 우리 전통 한식이야말로 세계적인 장수 식단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서양의 샐러드처럼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친 나물이 장수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채소를 데치면 부피가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채소 속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물에 데치면 이 질산염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데치는 조리법은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매우 중요한 건강 비법입니다. 또한 들깨가루와 깻잎의 풍부한 영양성분, 그리고 된장,
고추장과 같은 우리의 발효식품에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비타민 B12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가족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50년 만에 고향인 광주로 돌아온 그는 3년 전 102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박상철 박사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기사들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수십 년간 스크랩하여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볼 겨를도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모아두신 이 파일들을 보고 나서야 제가 걸어온 길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 그리고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바치를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급격히 쇠약해지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그는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는 요즘 어머니는 다시 청춘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연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노인들의 치사율이 젊은 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그는 건강한 장수가 단 하나의 비결로 완성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바닥, 견고한 기둥,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모두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장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식습관, 꾸준한 운동, 사회적 관계, 그리고 현대의학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날을 꿈꾸며 나이를 잊은 장수 박사의 열정은 오늘도 깊어만 갑니다. 그의 연구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 크고 단단한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노화의 비밀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았다면 또 다른 과학자는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광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곳에서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첨단 연구가 한창입니다. 노화 연구의 또 다른 주역, 이성수 박사입니다. 그의 연구팀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거품세포를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관찰하는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고정시키고 염색하는 복잡한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의 역동적인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성수 박사는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이라는 최첨단 장비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굴절률에 있습니다. 빛이 세포를 통과할 때 세포 내 소기관들은 저마다 고유한 굴절률을 보입니다. 이 현미경은 굴절률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여 염색 없이도 세포 내부를 3차원 영상으로 생생하게 구현해냅니다. 이성수 박사는 이 기술을 축구에 비유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후 환호하는 사진 한 장을 보는 것이었다면 이 새로운 기술은 골이 들어가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그는 동맥경화 세포에 지방방울이 쌓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약물 투입 후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의 원인인 요산결정이 살아있는 세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세계 최초로 영상으로 포착하여 통풍의 조기 진단과 신약 개발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성과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매년 연구장비 아카데미를 열어 자신이 쌓아온 분석 기술과 노하우를
전국의 다른 연구자들과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의 굳은 신념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연구 여정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작은 현미경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 갑오입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이 현미경으로 머리카락도 보고 곤충도 보고 양파 껍질도 들여다보며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작은 호기심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IMF 외환위기, 그것의 파도는 박사님의 가정에도 예외 없이 닥쳤고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실험실에서 먹고 자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을 새워 연구에 몰두하며 이 길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코피를 쏟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열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선물한 작은 현미경 하나가 한 소년의 가슴에 과학자의 꿈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되었습니다. 노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관리하며 심지어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한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시적인 탐구와 살아있는 세포의 비밀을 파헤치는 미시적인 분석이 만나 우리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선두에는 자신의 삶을 바쳐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위대한 과학자들의 뜨거운 태어난 모든 생명은 성장을 거쳐 마침내 노화라는 내리막길을 마주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속수무책으로 늙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운명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늙어버린 세포조차 다시 젊음의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준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며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의 오랜 꿈,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풀기 위해 7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전국을 누비는 한 과학자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의 한 대학 캠퍼스. 저희 제작진을 맞이한 박상철 박사는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노화와 직결된 생명의 근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노화, 즉 늙는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로부터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리를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늙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늙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 모릅니다. 노화 연구에만 30년 이상을 바친 박상철 박사. 그는 자신의 철학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그의 산책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평균 6,000보, 하루 최소 12,000보를 걷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그의 아침 산책길에는 작은 친구들도 함께합니다. 풀잎 위를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며 그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아침에 이렇게 걷다 보면 달팽이도 보고 새롭게 움직이는 생명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생명체가 저마다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달팽이의 수명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바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세상은 모르는 것투성이입니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히 걸음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말을 빌려 그는 이야기합니다. 뜻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에 넘쳐납니다. 광주 전남대학교, 서울의 국제백신연구소,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까지 그는 서울, 대구, 광주를 오가며 현여 못지않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고 나름의 영광입니다.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이처럼 세상이 여전히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연구실은 늘 후배 과학자들로 붐빕니다. 20년, 30년 전부터 그를 스승으로 모셔온 이들은 이제 각 분야의 중추적인 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연구와 삶에 대한 통찰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제가 했던 연구가 반드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최고는 언제나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후학들이 제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멀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의 연구는 실험실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박상철 박사 연구팀은 성장과 분열을 멈춘 늙은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처럼 되돌리는 인류의 꿈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 현미경을 통해 늙은 세포에 특정 약물을 처리하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됩니다. 분열을 멈췄던 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분열하며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ATM 키나아제 억제제라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이 물질이 세포 내의 라이소좀이라는 기관을 자극하고 활성화된 라이소좀이 다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결과적으로 세포 전체의 기능이 젊은 시절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세포 수준에서는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와 똑같이 회복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노화는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라는 기존의 통념에 거대한 균열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박상철 박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꿀 혁명적인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젊은 쥐와 늙은 쥐에게 똑같이 화학약품을 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도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늙은 쥐의 간이 더 심하게 손상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젊은 쥐의 간세포는 급격하게 죽어나갔지만 늙은 쥐의 간세포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늙은 세포가 외부의 유해한 자극에 대해 젊은 세포보다 훨씬 강한 저항력과 생존성을 보인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경적 자극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이 터득한 고도의 적응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노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그는 연구의 범위를 실험실 밖, 우리 삶의 현장으로 넓혔습니다. 1994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장수 노인들의 삶을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을 돌며 100세 이상 장수 노인 900여 명을 직접 만난 그는 또 한 번의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박사님의 머릿속에 있던 100세 노인의 모습은 숨을 겨우 쉬며 생명을 연명하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바치를 하고 산을 넘어 친구를 만나러 가는 100세 노인들을 보며 그는 자신이 가졌던 노화에 대한 생각이 깊은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100세가 넘어도 저렇게 팔팔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노화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향하는 절망적인 과정이 아니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당뇨, 콜레스테롤 등 모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생 유지해온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 습관, 특히 식단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흔히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이나 오키나와 식단과 달리 우리의 장수 노인들은 올리브 오일이나 와인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밥상 위에는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상철 박사의 연구팀은 우리 전통 한식이야말로 세계적인 장수 식단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서양의 샐러드처럼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친 나물이 장수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채소를 데치면 부피가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채소 속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물에 데치면 이 질산염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데치는 조리법은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매우 중요한 건강 비법입니다. 또한 들깨가루와 깻잎의 풍부한 영양성분, 그리고 된장, 고추장과 같은 우리의 발효식품에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비타민 B12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가족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50년 만에 고향인 광주로 돌아온 그는 3년 전 102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박상철 박사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기사들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수십 년간 스크랩하여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볼 겨를도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모아두신 이 파일들을 보고 나서야 제가 걸어온 길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 그리고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바치를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급격히 쇠약해지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그는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는 요즘 어머니는 다시 청춘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연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노인들의 치사율이 젊은 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그는 건강한 장수가 단 하나의 비결로 완성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바닥, 견고한 기둥,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모두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장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식습관, 꾸준한 운동, 사회적 관계, 그리고 현대의학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날을 꿈꾸며 나이를 잊은 장수 박사의 열정은 오늘도 깊어만 갑니다. 그의 연구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 크고 단단한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노화의 비밀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았다면 또 다른 과학자는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광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곳에서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첨단 연구가 한창입니다. 노화 연구의 또 다른 주역, 이성수 박사입니다. 그의 연구팀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거품세포를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관찰하는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고정시키고 염색하는 복잡한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의 역동적인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성수 박사는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이라는 최첨단 장비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굴절률에 있습니다. 빛이 세포를 통과할 때 세포 내 소기관들은 저마다 고유한 굴절률을 보입니다. 이 현미경은 굴절률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여 염색 없이도 세포 내부를 3차원 영상으로 생생하게 구현해냅니다. 이성수 박사는 이 기술을 축구에 비유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후 환호하는 사진 한 장을 보는 것이었다면 이 새로운 기술은 골이 들어가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그는 동맥경화 세포에 지방방울이 쌓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약물 투입 후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의 원인인 요산결정이 살아있는 세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세계 최초로 영상으로 포착하여 통풍의 조기 진단과 신약 개발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성과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매년 연구장비 아카데미를 열어 자신이 쌓아온 분석 기술과 노하우를 전국의 다른 연구자들과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의 굳은 신념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연구 여정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작은 현미경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 갑오입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이 현미경으로 머리카락도 보고 곤충도 보고 양파 껍질도 들여다보며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작은 호기심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IMF 외환 위기. 그것엔 파도는 박사님의 가정에도 예외 없이 닥쳤고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실험실에서 먹고 자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을 새워 연구에 몰두하며 이 길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코피를 쏟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열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선물한 작은 현미경 하나가 한 소년의 가슴에 과학자의 꿈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되었습니다. 노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관리하며 심지어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한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시적인 탐구와 살아있는 세포의 비밀을 파헤치는 미시적인 분석이 만나 우리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선두에는 자신의 삶을 바쳐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위대한 과학자들의 뜨거운 태어난 모든 생명은 성장을 거쳐 마침내 노화라는 내리막길을 마주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속수무책으로 늙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운명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늙어버린 세포조차 다시 젊음의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준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며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의 오랜 꿈,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풀기 위해 7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전국을 누비는 한 과학자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의 한 대학 캠퍼스. 저희 제작진을 맞이한 박상철 박사는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노화와 직결된 생명의 근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노화, 즉 늙는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로부터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리를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늙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늙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 모릅니다. 노화 연구에만 30년 이상을 바친 박상철 박사. 그는 자신의 철학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그의 산책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평균 6,000보, 하루 최소 12,000보를 걷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그의 아침 산책길에는 작은 친구들도 함께합니다. 풀잎 위를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며 그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아침에 이렇게 걷다 보면 달팽이도 보고 새롭게 움직이는 생명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생명체가 저마다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달팽이의 수명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바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세상은 모르는 것투성이입니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히 걸음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말을 빌려 그는 이야기합니다. 뜻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에 넘쳐납니다. 광주 전남대학교, 서울의 국제백신연구소,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까지 그는 서울, 대구, 광주를 오가며 현여 못지않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고 나름의 영광입니다.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이처럼 세상이 여전히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연구실은 늘 후배 과학자들로 붐빕니다. 20년, 30년 전부터 그를 스승으로 모셔온 이들은 이제 각 분야의 중추적인 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연구와 삶에 대한 통찰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제가 했던 연구가 반드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최고는 언제나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후학들이 제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멀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의 연구는 실험실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박상철 박사 연구팀은 성장과 분열을 멈춘 늙은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처럼 되돌리는 인류의 꿈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 현미경을 통해 늙은 세포에 특정 약물을 처리하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됩니다. 분열을 멈췄던 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분열하며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ATM 키나아제 억제제라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이 물질이 세포 내의 라이소좀이라는 기관을 자극하고 활성화된 라이소좀이 다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결과적으로 세포 전체의 기능이
젊은 시절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세포 수준에서는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와 똑같이 회복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노화는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라는 기존의 통념에 거대한 균열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박상철 박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꿀 혁명적인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젊은 쥐와 늙은 쥐에게 똑같이 화학약품을 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도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늙은 쥐의 간이 더 심하게 손상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젊은 쥐의 간세포는 급격하게 죽어나갔지만 늙은 쥐의 간세포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늙은 세포가 외부의 유해한 자극에 대해 젊은 세포보다 훨씬 강한 저항력과 생존성을 보인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경적 자극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이 터득한 고도의 적응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노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그는 연구의 범위를 실험실 밖, 우리 삶의 현장으로 넓혔습니다. 1994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장수 노인들의 삶을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을 돌며 100세 이상 장수 노인 900여 명을 직접 만난 그는 또 한 번의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박사님의 머릿속에 있던 100세 노인의 모습은 숨을 겨우 쉬며 생명을 연명하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바치를 하고 산을 넘어 친구를 만나러 가는 100세 노인들을 보며 그는 자신이 가졌던 노화에 대한 생각이 깊은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100세가 넘어도 저렇게 팔팔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노화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향하는 절망적인 과정이 아니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당뇨, 콜레스테롤 등 모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생 유지해온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 습관, 특히 식단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흔히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이나 오키나와 식단과 달리 우리의 장수 노인들은 올리브 오일이나 와인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밥상 위에는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상철 박사의 연구팀은 우리 전통 한식이야말로 세계적인 장수 식단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서양의 샐러드처럼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친 나물이 장수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채소를 데치면 부피가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채소 속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물에 데치면 이 질산염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데치는 조리법은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매우 중요한 건강 비법입니다. 또한 들깨가루와 깻잎의 풍부한 영양성분, 그리고 된장, 고추장과 같은 우리의 발효식품에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비타민 B12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가족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50년 만에 고향인 광주로 돌아온 그는 3년 전 102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박상철 박사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기사들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수십 년간 스크랩하여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볼 겨를도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모아두신 이 파일들을 보고 나서야 제가 걸어온 길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 그리고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바치를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급격히 쇠약해지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그는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는 요즘 어머니는 다시 청춘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연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노인들의 치사율이 젊은 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그는 건강한 장수가 단 하나의 비결로 완성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바닥, 견고한 기둥,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모두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장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식습관, 꾸준한 운동, 사회적 관계, 그리고 현대의학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날을 꿈꾸며 나이를 잊은 장수 박사의 열정은 오늘도 깊어만 갑니다. 그의 연구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 크고 단단한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노화의 비밀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았다면 또 다른 과학자는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광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곳에서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첨단 연구가 한창입니다. 노화 연구의 또 다른 주역, 이성수 박사입니다. 그의 연구팀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거품세포를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관찰하는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고정시키고 염색하는 복잡한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의 역동적인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성수 박사는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이라는 최첨단 장비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굴절률에 있습니다. 빛이 세포를 통과할 때 세포 내 소기관들은 저마다 고유한 굴절률을 보입니다. 이 현미경은 굴절률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여 염색 없이도 세포 내부를 3차원 영상으로 생생하게 구현해냅니다. 이성수 박사는 이 기술을 축구에 비유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후 환호하는 사진 한 장을 보는 것이었다면 이 새로운 기술은 골이 들어가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그는 동맥경화 세포에 지방방울이 쌓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약물 투입 후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의 원인인 요산결정이 살아있는 세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세계 최초로 영상으로 포착하여 통풍의 조기 진단과 신약 개발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성과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매년 연구장비 아카데미를 열어 자신이 쌓아온 분석 기술과 노하우를 전국의 다른 연구자들과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의 굳은 신념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연구 여정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작은 현미경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 갑오입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이 현미경으로 머리카락도 보고 곤충도 보고 양파 껍질도 들여다보며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작은 호기심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IMF 외환 위기. 그것의 파도는 박사님의 가정에도 예외 없이 닥쳤고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실험실에서 먹고 자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을 새워 연구에 몰두하며 이 길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코피를 쏟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열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선물한 작은 현미경 하나가 한 소년의 가슴에 과학자의 꿈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되었습니다. 노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관리하며 심지어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한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시적인 탐구와 살아있는 세포의 비밀을 파헤치는 미시적인 분석이 만나 우리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선두에는 자신의 삶을 바쳐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위대한 과학자들의 뜨거운 태어난 모든 생명은 성장을 거쳐 마침내 노화라는 내리막길을 마주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속수무책으로 늙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운명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늙어버린 세포조차 다시 젊음의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준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며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의 오랜 꿈,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풀기 위해 7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전국을 누비는 한 과학자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의 한 대학 캠퍼스. 저희 제작진을 맞이한 박상철 박사는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노화와 직결된 생명의 근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노화, 즉 늙는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로부터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리를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늙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늙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 모릅니다. 노화 연구에만 30년 이상을 바친 박상철 박사. 그는 자신의 철학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그의 산책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평균 6,000보, 하루 최소 12,000보를 걷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그의 아침 산책길에는 작은 친구들도 함께합니다. 풀잎 위를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며 그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아침에 이렇게 걷다 보면 달팽이도 보고 새롭게 움직이는 생명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생명체가 저마다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달팽이의 수명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바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세상은 모르는 거투성이입니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히 걸음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말을 빌려 그는 이야기합니다. 뜻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에 넘쳐납니다. 광주 전남대학교
서울의 국제백신연구소,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까지 그는 서울, 대구, 광주를 오가며 현여 못지않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고 나름의 영광입니다.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이처럼 세상이 여전히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연구실은 늘 후배 과학자들로 붐빕니다. 20년, 30년 전부터 그를 스승으로 모셔온 이들은 이제 각 분야의 중추적인 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연구와 삶에 대한 통찰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제가 했던 연구가 반드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최고는 언제나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후학들이 제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멀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의 연구는 실험실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박상철 박사 연구팀은 성장과 분열을 멈춘 늙은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처럼 되돌리는 인류의 꿈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 현미경을 통해 늙은 세포에 특정 약물을 처리하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됩니다. 분열을 멈췄던 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분열하며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ATM 키나아제 억제제라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이 물질이 세포 내의 라이소좀이라는 기관을 자극하고 활성화된 라이소좀이 다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결과적으로 세포 전체의 기능이 젊은 시절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세포 수준에서는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와 똑같이 회복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노화는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라는 기존의 통념에 거대한 균열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박상철 박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꿀 혁명적인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젊은 쥐와 늙은 쥐에게 똑같이 화학약품을 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도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늙은 쥐의 간이 더 심하게 손상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젊은 쥐의 간세포는 급격하게 죽어나갔지만 늙은 쥐의 간세포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늙은 세포가 외부의 유해한 자극에 대해 젊은 세포보다 훨씬 강한 저항력과 생존성을 보인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경적 자극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이 터득한 고도의 적응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노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그는 연구의 범위를 실험실 밖, 우리 삶의 현장으로 넓혔습니다. 1994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장수 노인들의 삶을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을 돌며 100세 이상 장수 노인 900여 명을 직접 만난 그는 또 한 번의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박사님의 머릿속에 있던 100세 노인의 모습은 숨을 겨우 쉬며 생명을 연명하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밭일을 하고 산을 넘어 친구를 만나러 가는 100세 노인들을 보며 그는 자신이 가졌던 노화에 대한 생각이 깊은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100세가 넘어도 저렇게 팔팔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노화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향하는 절망적인 과정이 아니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당뇨, 콜레스테롤 등 모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생 유지해온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 습관, 특히 식단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흔히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이나 오키나와 식단과 달리 우리의 장수 노인들은 올리브 오일